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민언론 덧탐사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심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직도 약간 오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말에 전국 집중 촛불 집회를 좀 다녀왔어요. 시민의 목소리를 좀 느껴보기로 갔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네. 정말 춥더라고요. 네. 손이 곱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발가락까지 그냥 아주 다 굳을 정도로 추웠는데, 정말 대단한 건 시민 여러분들의 그 열의가, 정성이,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르신분들, 또 여성분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 반성도 좀 하고요. 체력 좀 길러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야겠다, 집회 나가려면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노나라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우리가 집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동력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고 안 하고 차이는요, 이게 참 느껴지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집회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행진을 하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거 외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또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회 규모도 점점 커지고 진보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메시지도 분명해지고, 이번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폐륜 윤석열. 노인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해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반인륜적인 제도입니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폐륜 예산입니다. 민생 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 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폐륜까지 나왔습니다. 이 폐륜은 노나라에서만 다뤄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 용어가 이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꾸미는 형용사로 쓰일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위험에 빠진 만큼 우리 덧탐사, 그리고 노나라, 또 기타 다른 우리 진보 진영의 그 채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노나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채널 유지하고 있는 우리 덧탐사에 많은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 되니까 핫팩도 필요하고 두꺼운 양말도 필요하고 뜨끈한 국물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주말에 집회 참석했다는 티를 좀 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오프닝을 이렇게 좀 가볍게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약을 10만 원짜리 넣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10만 원짜리? 그리고 연고, 이 피부 질환에 있는 연고, 이거 조그만 튜브에 들은 그 연고를 5만 원짜리 넣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원하신다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시면 됩니다. 그게 벌써 10여 년 전 물가니까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의료민영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제가 살았던 경험을 이따가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말미에. 그리고 오늘 시작은 문재인 케어, 최근 핫한 이슈죠. 지금 문재인 케어를 제거해버린다, 날려버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택도 아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고요. 오늘도 다룰 예정이고, 또 향후에 반복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문재인 케어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고요. 또 예산이 어떻다, 딱딱한 얘기 아니고, 문재인 케어가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한, 특히 어르신들이 의료 서비스에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수치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케어는 공공성 보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공공보험의 그 보장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좋죠. 정부가 또 부담하면 부담할수록 좋죠. 지난번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았던 재난지원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급해서 현금 받았던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점점 10만 원, 15만 원 받던 걸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거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덜 나가고
또 똑같이 나가더라도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그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 포인트가 그 점이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그러한 기존의 문재인 케어 이전에 그 환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로 냈어야 됐던 부분들을 정부가 떠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주위에 여쭤보면 저는 사실 이런 문건이라든지 자료로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문재인 케어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어려웠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자료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거치면서 지난 정부의 의료보험에 관련된 재정이 오히려 더 두터워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치다 보니까 당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문재인 케어를 날리려고 하는 이유가 낭비가 심하다. 누수가 심하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십시일반 조금씩 부담을 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주고 또 조금씩 모아 있다가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는 뭐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지불하고서도 그 서비스를 항상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돈만 맨날 내고 나 서비스 못 받았으니까 나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인 보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문재인 케어는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자료가 지난 노나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체도 그 넓이와 깊이에서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하는 올바른 전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보장, 의료보험 보장 강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의료 서비스의 그 불합리성, 소위 말해서 의료 쇼핑? 의료 쇼핑을 한다고 얘기하죠. 의료 쇼핑은요, 여러분, 내가 환자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좋아하는 의료 서비스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 일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돈 벌어야 되고 바쁜데 그렇게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분입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도 압니다. 툭하면 개인보험 들어놓은 거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서 입원 막 하고 보험금 받고 물론 그건 개인보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개인보험 사용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공공보험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취약점이 바로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 쇼핑을 통해서 서비스, 의료보험을, 재정을 낭비한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건 극히 일부예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언제 쇼핑하고 말고 있습니까? 가서 치료받고 또 일하러 가야죠. 입원하고 최단 시간 입원하고 빨리 몸을 회복을 해서 또 출근해야죠. 그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여러분.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으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꿈에도 못 꿀 상황을 굉장히 일반화해서 이게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바닥이 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럼 뭐 제가 자료를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주머니가 얇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세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노나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연세 드신 분들의 주요한 재정 지출의 두 가지 의료, 빈곤 두 가지 서비스란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맞물려 있죠. 그나마 정부 지원금을 갖고 의료 서비스를 대부분 써버리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 폭을 넓히는 문재인 케어를 날려버린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어르신들 정부에서 그렇게 현금 보장 서비스를 합니까? 현금 지원해 드립니까? 안 하죠. 기껏 해야 무슨 바우처 몇 장 주고 끝나는 예정이라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삶, 뭐 모르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찍, 이재명 뭐 후보를 당대표를 선택했던 일찍 관계없이 몸이 아픈 것이 뭐 저의 본인들의 정치적 이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고 병원에 가야 하고 힘들어지면 본능이 일단 본능적으로 싹 귀찮아지고 어려워지고 신세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의료 서비스를 줄인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그냥 어르신들께서는 더 이상 의료 서비스 받지 마시고 약만 몇 개 좀 타드시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남은 여생을 그렇게 제발 조용히 살아주세요라고 하는 조금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케어를 잘 지속되어 있던 문재인 케어를 지금 대폭 폐기를 한다고 움직임을 보이는 현 정부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항상 웃고 온화하고 자면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자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 저희 부모님이 해당되시거든요. 아버님께서는 뭐 보훈 대상자라서 의료 서비스 현금으로 지불 많이 안 하시지만 어머님은 아니거든요. 어머님은 서비스 받으실 때마다 현금 지출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개인 방송, 제가 하는 개인 방송에서만 욕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 엄동설안에 그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어르신들 감기 걸리시면 이제 병원 못 가십니다. 제가 왜 못 가시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미국을 못 갔어요. 아니, 병원을 못 갔어요. 미국 살 때. 의료비, 보험 들어있어도 보험이 있더라도 따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소위 말해서 한국 화폐 가치로 수십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냥 병원을 가는 것만으로도 택시 기본 요금 매기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백 불이 딱 시작이 돼요. 거기서. 그래서 병을 진단하고 거기서 치료 여부에 따라서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료보험이 있어도 병원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귀국했을 때 병원을 안 갔어요. 심한 감기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왜 병원을 안 가냐? 그냥 안 간다. 주사 맞기 싫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 습관이 되었던 거죠.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던. 병원은 안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미친놈이네 이거. 병원 가면 만 얼마 주면 주사 맞고 금방 나는데 왜 버티고 있냐? 미련한 놈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억지로 끌려갔어요. 하도 제가 빌빌대니까. 예. 진료받고 주사 맞고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요. 그날 약값까지 다 낸 게 15,000원이 안 됐어요. 저는 그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시스템을 모를까? 미국 공부만 하고 한국 공부를 전혀 안 한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앞으로 조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제가 겪어보고. 미국은 감기가 들어도요, 여러분 최소 100불 이상은 내야 돼요. 무조건 병원을 그냥 방문하면서 시작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 보통 HMO나 PPO 같은 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뭐 거긴 미국은 사보험이니까 기본적으로 거긴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뭐 사람이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병원 가지 말고 미국 약이 좋으니까 약을 먹으면 되지. 네, 약 먹으면 되죠. 근데 약을 공짜로 주나요? 약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요. 병원 안 가더라도 약국 가서 미국은 그래서 곳곳에 내셔널 체인이 있어요. 뭐 월그린스나 뭐 CVS인가 뭐 하여튼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고 동네마다 다 또 약국이 많은데요. 거기 가면
병원에서 처방전 받은 거 갖고 약을 짓는 약을 짓는 곳이 있고 이쪽에 그냥 판매되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냥 판매되는 약 중에서도 또 브랜드 네임이 있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선호하는 바이엘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그런 브랜드가 있는 그러한 약들이 있고 그거와 똑같은 성분의 카피, 제네릭이라는 약이 또 있어요. 그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민영화돼 버리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문재인 케어가 날아가면 결국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 줄어드는 것이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메꾸려고 하는 계획이라고밖에 판단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를 왜 폐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영화가 돼서 병원에 안 가더라도 민영화가 된 사회에서는 약은 사야 되고 연고는 사야 돼요. 근데 일단 민영화가 돼버리고요. 공공 서비스가 약화돼 버리면 예방 서비스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처방을 위한 그냥 아픈 상태에서 그냥 그걸 고치기 위한 약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를 보고 제가 안 것도 아니고 제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민영화된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약이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안약을 가서 카운터에 내니까 안약을 요만한 걸 주는데 그게 100불이 넘었어요. 가격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한국에서 안약 얼마입니까, 여러분? 안약 고개 100불. 그때 당시 가격 하나로 한 12, 3만 원. 연고 5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미국 생활 적응하면서 병원을 안 가게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요. 처방약을 못 써요. 그럼 제약회사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 카운터 넘어 있는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오버 더 카운터 메디신이라고 이쪽에 있는 약을 비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브랜드 네임 있는 것과 제네릭을 따로 구분을 시켜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본주의 민영화된 상태에서는 환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공공 서비스는 없어요, 여러분. 병원을 못 갑니다. 병원 안 가면 되지? 약국에 가세요. 그런데 거기서 사 먹는 약이 엄청 비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상태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 가면 뭐 얼마 안 내시죠. 뭐 저희 부모님 보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있어서 뭐 보통 한 달치, 저랑은 또 달라서 한 달치, 한 달 반치 이렇게 약을 이제 받으세요. 아마 어르신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백에 넣어주죠. 백에 이렇게 까만 백이나 그 병원 이름이 박혀 있는 그 백에 이렇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나라 지금 민영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추측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았던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약을 그렇게 구입하는 사람 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구입하게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한 50만 원, 60만 원어치 약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약 드시겠습니까? 약 못 드십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건 그거예요.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든 중요한 건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국민이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담보해야 되는 정부가 정작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어떻게 받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히 동어반복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 의료 쇼핑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선 적용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 국민들 눈을 현혹시키고 제대로 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를 날려버리고 그 빈자리를 민영화를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곳곳에서 민영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지금 다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우리 어르신들 삶에 관련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의료 서비스에 관련돼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손도 곱고 발도 시렵지만 핫팩을 3개, 4개 붙여서라도 집회는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회 가면 이번에 갔을 때처럼 지하철역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옆에 김민웅 교수님과 박재동 화병님도 쓱 지나가신 거를 뵐 수도 있고, 또 더탐사 재수 좋으면 또 더탐사의 우리 기자분들도 뵐 수도 있고, 또
김성수, 성수대로의 김성수 평론가님도 또 뵐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스피커분들, 현장의 소리라든지 다양한 우리 기존의 개인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도 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 멀리 태평양 바다 건너에 하와이에 사시는 제 개인 채널 신박사 TV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아마 그 진보 시민분들 채널, 진보 채널 더탐사를 비롯해서 우리 파블라라든지 우리 해병아찌라든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채널 다니시면 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 구독자이기도 하신데요. 며칠 전에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원래 있으셨는데 쓰러지셨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계속 반복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하와이에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기탱천하십니다. 그분보다 더 연세 드신 분, 호주 시드니에 계신 분도 제 채널의 구독자이시고 다른 채널에 다 구독하시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십니다. 이직 노인이라 해서 투표권을 뺏어야 된다,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보다 우리 이 시민들께서 현실적인 방안들, 우리가 하나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이 앞장서서 이 몰매를 맞고 있고 상처받고 있는 우리 더탐사 응원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치지 않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앞장서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우리가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 전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집회 참석하고. 예. 그러니까 나이를 막론하고 현재 문재인 케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노인 인구이긴 하지만 전 국민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문재인 케어 지금 폐기한다고 하는데 온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문재인 케어를 폐기를 하고 그 밖에 그에 따른 의료보험 서비스라든지 연금 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나라에서는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